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어제요 리셋 코리아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많이 갔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성과를 교훈 삼아 발전적으로 극복해 가는 것, 공동체 공존의 기본 정신, 그것이 바로 공화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화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리셋 코리아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윤상현 의원이 주최하고요. 여기 보면 탄핵을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윤 어게인 세력이 주축이 됐다는 행사입니다. 근데 김근식 씨, 여기에 뭐 물론 국회에서 행사하면 현역 의원들 많이 가긴 합니다. 뭐 하지만 여기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주요 당직자들이 많이 갔다는 걸 두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거든요. 여전히 이런 세력이 당의 주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시기에 지금 다음 달 지금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혁신의 안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전환길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예. 전환길 강사가 참석을 하고 리셋 코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철저하게 윤 어게인 세력이고 부정선거 주장 세력들입니다. 저분들이 국회에 나왔을 때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몇몇 우리 10명에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걸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절연이 됐느냐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또 이러저러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저는 전환길 강사가 그 탄핵 반대 집회 나와서 했던 걸 다 국민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지키자는 것이었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이었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주축이 된 것이었고 거기에 또 윤상현 의원이 주최를 해서 대관을 해준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윤상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윤석열을 비호했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당의 현역 중진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하고 또 당시에 관저 앞에 나가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또 정광훈 집회나 전환길 집회 열성적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현역 의원으로서 저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예.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들과 분리를 못하고 있구나. 분리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해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아무리 혁신이란 말을 떠들더라도 저런 모습들이 당내에 일정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저기에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국회의원들 현역들이 가서 저기 참석하는 걸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고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저는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환길 강사가 이제 찬석을 해서 뭐 실제 뭐 말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그것이 내 때문이 아니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 보수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법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보수주의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당이 국힘 아닙니까? 금기시하고 있는 단어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전환길이 부정선거 고쳐야 된다니까 국힘에서도 저와 단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또는 어떤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올바로 고쳐지길 소망합니다. 글쎄, 복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혁신을 얘기하는 그 와중에 지금 앞서 뭐 저희가 윤 전 대통령 얘기했지만 굳이 그 더운데 고생하는 거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게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김근식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지금 저 전환길과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 현재 국민의힘의 본류의 모습이에요. 주류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류의 모습입니다. 그 나머지 그 일부 개혁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인적 쇄신을 주장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저 일부에 불과해요. 하지만 지금 저 전환길 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저런 본류들이 예. 실제 뭐 윤희숙이라든지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앞에 내세우고 실제 본인들은 본류를 딱 만들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우리를 중심으로 한 그 일종의 극우임을 부인하는 극우 세력들이 운영해야 돼라는 그런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아마 절망할 것이고 저 모습을 보면 특검에서 제대로 그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의 몰락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많은 합리적인 어떤 보수 이런 분들께서도 예. 저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암담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부식 기자님, 뭐 저거를 뭐 과대 뭐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서 정확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에서 저런 부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하고 저것이 이제 복 의원님 말씀하신 주류냐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국힘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관제에 갔던 분들이 우리 당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전한길 강사가 참여했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든지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라든지 이런 데도 끈질기게 꾸준히 참석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단 한 번도 탄핵이 헌법재판관 8명 8대0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서 예. 대통령직 박탈을 당했고 대통령이 지금 재차 구속에 대해서 지금 이미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표차로 보수 후보가 참패를 당했던 이런 폭망하고 있는 보수의 괴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분들 어떤 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 국민 앞에 나와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당은 혁신과 쇄신,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와 요청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은 이른바 제가 보건대는 요즘 횡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더 찐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더 찐윤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당직을 맡거나 공개적으로 나서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계속 언더에 있으면서 친윤을 빙자해서 일정한 기득권들을 이해관계로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일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분들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한 50명, 60명이 모여서 누구 한 명을 내세우고 예. 그러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해가지고 혁신위를 또 꾸리면서 대충 전당대회를 또 만들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득권을 계속 연장하고 유지하는 것으로만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예. 저 개인적으로 저게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저는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계엄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였다라고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들이 단호하게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은 끊어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과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혁신해야 됩니다라고 전 단호하게 국민 앞에서 사죄하거나 예. 결심을 말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저런 분들의 주류적인 지배적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예. 혁신이고 그걸 혁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는 사실은 좌충우돌 가우뚱하면서 제가 볼 때 결국 힘을 빠져버릴 것 같고 결국 마지막 남은 희망은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인데 그 전당대회에서 저분들 중심의 또 새로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후보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저분들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쇄신과 변화를 해야 되는 어떤 혁신의 지도부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앞으로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한 방향을 놓고 저는 일대 정면 승부를 벌여서 저는 혁신의 지도부가 등장해서 이런 구태에 의한 예. 기득권의 어떤 문화들을 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 연장선상에서 권영세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온라인 상이긴 그렇죠. 하지만은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내용을 보면은 권영세 의원이 어제요 SNS에 뭐라고 썼냐면 즉각적인 계엄 해제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탄핵 뭐 계엄 해제 그 표결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한동훈 당시 당대표,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군요. 중진 의원이었죠.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당일 심야제에 국회 본회의장 가서 그래도 18명이라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계엄을 반대하면서 해제 결의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그나마 저는 위헌정당 해산을 벗어날 정당성과 저는 역사적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권영세 의원께서는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경솔한 짓이었다.
예.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저간의 사정은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고 지금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이른바 윤희숙의 혁신위에서도 청산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고 예. 이른바 쌍권 체제라고 그래서 후보 강제 교체 과정에서 심야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혁신의 안으로 제시했던 당시의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분인데 최근에 와서 한동훈 대표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전면에 나서는 것 같은데. 후보 교체는 모든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예. 이것은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이건 배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단호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셋 코리아 그 대회에 전환길 강사가 있는 곳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서 얼굴을 보이고 있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지금도 확신범처럼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예. 우리 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우리 당을 제대로 고치는 방법은 혁신위도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파와 구태파 사이의 전면 예. 충돌을 통해서 저는 혁신파의 승리로 이 구태 기득권 세력을 저는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뭐 다음 달 아니면 9월에 있을 전당대회 뭐 이것이 당권이니까 그거를 두고 지금 경쟁에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전제로 해서 예. 그 다음에 당의 미래를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비상계엄을 두고 찬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탄핵에 대해서도 찬반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저렇게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본인들 세력들이 다음번 당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만약에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라면 예.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렇게 그 국가에 이롭지 않은 정치 세력들과는 절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라는 예. 바람과 충고의 말씀을 동시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구식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을 하면서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지지율 반동을 노린다는 이제 그런 당의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인사청문회 화력을 모으는 것이 국내 지지율 반동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인사청문회가 십수 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로 거의 우리 당의 거의 모든 의원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열심히 자료 모으고 준비해서 선거처럼 질문해서 예.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검증을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당의 혁신하고 뭐가 그게 모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당의 주류의 그 기득권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은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될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정말 따끔하게 정말 예. 선거처럼 질문하는 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게 국민들에게 묵직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스피커의 신뢰성이 없고 스피커가 개판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옳은 표현은 이야기를 조금 정화해서 죄송합니다. 순화해서 스피커에 하겠습니다. 대한 신뢰성이 예, 없으면 예. 그 스피커로 나선 분들이 막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옳은 메시지를 내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 전환길이나 뭐 저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반박하고 문제제기를 해보십시오. 예. 맞는 말이라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혁신이 우선돼야 되고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비롯돼야 되고 그것과 병행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김구식 시장 그 표현을 제가 순화해서 정정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더 하시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근데 당내 싸움이 미래로 가야지. 과거의 나쁜 것 중심으로 모이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전두환의 5.18 학살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민정당 그리고 예. 민자당으로 이어지는 그 주류 세력일 때가 있었어요. 그들 끊임없이 버텼지만 결국은 역사에서 나쁜 정치 세력으로 평가받고 갑니다.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 세력들을 빨리 우리 정치판에서 빨리 청산하면 할수록 대한민국과 우리 정치에 또 우리 국민에게 이롭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